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나고 자란 알마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꽤나 오래전부터 한국을 좋아해 왔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주변 친구들이 서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 문화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제가 한국을 가장 좋아하게 되어버렸죠. 부모님은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한국 같은 시끄럽고 지저분한 나라를 대체 왜 좋아하냐고 핀잔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끄럽고 지저분한 것은 한국인과 전혀 반대되는 특징이거든요. 맞습니다. 부모님은 한국과 중국을 혼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르세유에 거주하거나 관광 오는 중국인들은 한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곳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동아시아인들의 외모나 언어를 구분하시기엔 너무 늙어버리셨죠. 그저 차분한 억양의 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은 조용한 중국인, 키가 작고 왜소한 일본인들은 작은 중국인으로 구분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매너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죠. 그들은 대부분 불어는커녕 영어조차 한마디 못했는데 자꾸만 중국어로 주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만약 부모님이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으시거나 영어로 말해달라고 요구하면, 중국인들은 중국어도 세계 공용어인데 왜 중국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중국어를 못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매장의 디저트는 통에 담긴 디저트를 손님이 직접 선택해서 가져오는 구조였는데, 중국인들은 디저트를 몰래 호주머니 속에 넣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결제를 하기도 전에 디저트를 맛보더니 시식용 디저트인 줄 알았다며 먹어보니 자신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죠. 또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라도 오는 날에는 중국인들 때문에 시끄럽고 혼잡해진 매장에는 아무도 찾지 않았고, 중국인들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으므로 그날 하루의 장사는 끝난 것과 다름없어졌습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민폐가 심각하니 부모님은 중국인이라면 학을 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국과 중국은 아예 다른 나라라며 설명도 해봤지만, 부모님은 몹시 고지식하고 완고하셔서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정말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데이트 앱으로 어떤 한국인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고, 자신을 진수라고 소개한 그는 마르세유에서 한 달 동안 살 예정인데 저와 언어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저로서 한국어는 정말 배워보고 싶은 언어였는데, 한 달 동안 한국인 친구까지 사귈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진수 씨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키가 크고 체구가 큰 한국인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들과 인접한 일본과 중국만 봐도 사람들의 키가 작고 왜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본 한국인은 정말로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키가 엄청나게 크고 체격도 좋더군요. 그는 정말 웬만한 프랑스 남성들을 전부 압도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첫인상부터 호감이었던 진수 씨와 함께 서로의 언어도 배우고 놀러도 다니며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언어 습득 능력이 눈에 띄게 좋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발음만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웬만한 외국인들은 불어 발음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만은 굉장히 유창한 발음을 구사했죠. 그리고 진수 씨는 정말 한국어 선생님 수준으로 제게 어려운 한국어를 쉽게 알려줬는데요. 알고 보니 진수 씨는 요리사 출신으로 한국에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다가 휴식을 위해 프랑스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역시 누군가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의 수업 능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친해졌고, 그가 떠나기로 한 날이 되었을 때 저는 너무 속상해서 진수 씨 앞에서 엄청나게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위해 마르세유에서 조금 더 머물겠다고 하더군요.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희는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고, 이내 한국으로 함께 여행 가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제 몸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죠.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났고, 상대가 동양인이라는 것을 안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지우라며 난리를 치셨죠. 그러나 비록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지만 저는 절대로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저만큼이나 놀랐을 진수 씨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죠.
저는 아이를 지우라고 소리를 치던 부모님을 피해서 진수 씨가 묵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진수 씨는 그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이 조금 있다며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책임감 없는 프랑스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주 정도를 버티니 부모님은 충격적인 제안을 해오셨죠. 제가 슬슬 걱정되셨는지 아이 낳는 것을 허락할 테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진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다며 그와 결혼까지 할 생각이라면 최소 1년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수 씨의 비자 문제 때문에 여러 번거로운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수 씨와 가족들 간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던 진수 씨는 저희 집에서 통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래도 저희 집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언니와 언니 남편까지 함께 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가족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나 보구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싫어하던 중국인과 비슷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제 가족들이 진수 씨의 부족한 불어 실력을 비아냥대고 진수 씨 앞에서만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골라 쓰는 등 위화감을 조성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말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었죠. 어쨌든 진수 씨는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한식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프랑스 내의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한식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진수 씨의 쿠킹 클래스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어찌나 인기가 많았던지 진수 씨의 수입은 수십 년 동안 디저트를 만든 부모님과 수입이 비슷할 정도였죠. 그러나 부모님은 진수 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불모지인 한국에서 요리사를 해봤자 얼마나 요리를 잘하겠냐며 늘 한식을 비하하셨고 가끔 진수 씨가 디저트 카페를 도와주러 가도 시큰둥해하시며 한국인이 감히 프랑스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오냐며 무례한 말을 일삼았죠. 부모님의 시간은 정말 30년 전에서 멈춰있던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런 차별에 질려버렸고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다시는 부모님을 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게나 착했던 제가 중국놈이랑 어울리더니 변했다며 계속해서 진수 씨를 비하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진수 씨의 손을 붙잡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오갈데없는 저희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겠지만 집을 나간 진수 씨는 오히려 쿠킹 클래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서 더욱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좋은 서비스와 친절함으로 진수 씨의 클래스에 재방문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진수 씨에게 한식을 배우려는 프랑스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죠. 결국 몇 년이 지난 지금 진수 씨는 마르세유에 한식당까지 차리게 되었는데요. 이 한식당은 평균 대기 시간만 1시간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어떻게 불어를 하나도 못했던 한국인이 프랑스에 오자마자 이렇게나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던 건지 저는 한국인 진수 씨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진수 씨는 그래도 가족인데 한번 받아보라고 제안해서 마지못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진수 씨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엄마는 제발 집에 돌아와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랬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 때 착한 진수 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집안일을 시킬 수는 없다며 설거지나 집안 청소를 도맡아서 했고 건물이 낡아서 매년 유지보수가 필요한 저희 집의 수리를 도맡아서 해왔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족끼리 당연한 거라면서 가끔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자신의 일도 바쁜데 부모님 일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진수 씨가 떠나버리자 집안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진수 씨의 빠른 손놀림과 게으름 피우지 않는 성실함 덕분에 디저트 물량을 감당할 수 있었고 진수 씨의 다부진 체격 덕분에 그나마 중국인들이 통제에 잘 따르곤 했지만 진수 씨가 사라지자 이제 힘도 약해지고 손도 느려진 노쇠하신 부모님은 더 이상 그 많은 중국인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디저트 카페는 중국인들에 의해 난장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언니의 백수 남편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도 부모님의 일손을 돕지도 않았고 집안일조차 일절 돕지 않으면서 늘 부모님과 언니에게 용돈을 달라며 위협했고 결국 화를 내시는 부모님께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해서 현재 감옥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상 중국인 관광객을 통제하려다가 그만 인파에 휩쓸려 허리를 다치신 아빠는 오래된 집에 지붕에 하자가 생겨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는데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간 알게 모르게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진수 씨가 없어지니 그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착한 진수 씨는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자고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진수 씨를 무시하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진수 씨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지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과 가족을 이루게 된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